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과감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외눈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밧드의 모험에 보면 외눈박이 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이렇게 하나인 거죠. 사람은 눈이 두 개죠. 귀도 두 개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은 이쪽 귀에는 소리가 빨리 전달되겠죠. 공기로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귀는 이렇게 돌아서 오겠죠. 그러면은 조금 늦게 올 거 아닙니까? 그 아주 미세한 시간차를 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여기서 나는구나. 여기서 나면 약간 오른쪽 귀와는 가깝지만 왼쪽 귀보다 먼 이 각도에서 나는구나. 한 4시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6시 방향에서 소리가 난다. 위에서 소리가 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서 소리가 난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귀가 한쪽 귀가 청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 입체적인 느낌을 모르겠죠. 이 서라운드 느낌을 모를 거 아닙니까? 가장 멀리에 있는 외계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청각이죠. 공포 영화를 봐도 소리를 없애버리면 두려움을 못 느끼죠.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어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드디어 괴물이 눈으로 보일 정도까지 왔어요. 한 100m 전방에 저게 뭐야? 괴물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 그 다음이 시각, 그 다음에 괴물이 이만큼 오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지독한 냄새가. 후각인 것이죠. 바로 가까이 오면 만져볼 거 아니에요. 촉각. 그 괴물이 막 움직이면서 괴물의 체액 같은 게 입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맛을 보게 되겠죠. 미각인 것이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할 때 맛을 봤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각이 가장 자기와 가깝기 때문에 청각, 아주 멀리 있는 걸 감지해내야 되는 감각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기능,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어디에서 들리는지 이걸 아는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시각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저게 나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걸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귀가 두 개인 것처럼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닿게 하는 거예요. 한쪽 눈 가리고 어긋나죠?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긋나죠? 두 눈을 뜨고 해볼까요? 딱 맞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입체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 눈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죠. 눈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기계적이라는 거죠. 기계라는 거죠. 일종의. 이게 창문입니다. 여러분 방에서 지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창문 바깥에 뭐 간판이라든지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이겠죠. 이 직선, 위아래로 그어진 이 직선과 이 직선, 이것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창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약간 떨어져 가지고 어떤 간판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요 수직선, 이 두 개의 거리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콤의 S1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 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 문에 검은색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간격이 있죠. 판 왼쪽 수직선과 기둥의 간격이 지금 한 10cm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10cm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20cm, 10cm, 20c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과 이것의 거리가 제 느낌상 그냥 10c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눈을 가렸을 때는, 그런데 이쪽 눈을 가렸을 때는 20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그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뇌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고 기둥과 판의 간격이요, 이렇게 하면 멀어져요. 멀리에 있는 그 S1 표지, 그거는 크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둥은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더 멀리, 저 멀리 어떤 산을 보자고요. 산 꼭대기 정상을 보고 이 앞에 있는 어떤 기둥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하고 기둥하고 간격이 가깝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체감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가깝고 이렇게 하면 멀죠.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기둥이. 그러면서 착 놓으면 입체감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만 순간적으로 펜을 볼 때 이 펜을 주시를 하면은 주위의 사물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제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보니 이게 나와 더 가깝다 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아주 순간적으로. 제가 이 펜을 봐요. 지금 하나예요. 순간적으로 저 멀리 간판을 보십시오. 펜이 두 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을 못 하시고 그냥 사신 건데,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십시오. 원근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가까이 보면 깊이감인 것이고 입체감인 것이죠. 입체감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근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앞에 차가 아직 간격이 멀리 남았는데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잘 못해요. 사고가 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해요. 좁은 톨게이트를 통과하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저 정도 간격, 내 차 간격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원근감이 결여된 사람은 옆에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설계자가 대자연이 진화를 시켜가지고 설계를 스무스하게 했는지, 아니면 신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엔지니어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고도의 메커니즘이다, 기계다. 창문 너머에 저 멀리 간판 보이죠? 저걸 보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 멀리도 변하는데 그 간판을 딱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둘로 나뉘는 겁니다. 만약에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근감, 입체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평면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러면 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이 앞에 계단과 밑에 계단의 간격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는 외눈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감하게 각막을 깎아버리는 거죠. 외눈박이라면 각막을 그냥 깎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눈이 두 개예요. 눈의 모여짐, 벌어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모이거나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사람은 이 입체감이 잘 나오지 않겠죠. 이거의 각도에 의해서 입체감이 나오는 거니까. 고도 근시가 되신 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죠. 고도 근시가 될 때까지 이 각도가 그 도수에 적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1 원인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이게 원래 잘 안 맞아서 이 외안근, 안구를 잡고 있는 근육을 외안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안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안 맞아서 눈이 점점 악성 근시화가 되어 갔는지,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빠지면서 외안근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벌어졌는지 아니면 좁혀졌는지,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이 사람은 고도 근시가 됐어요. 악성 근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외안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시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악성 근시로, 아주 고도 근시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눈박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이 앞을 착 깎아버린 거예요. 이제 시력은 좋아졌어요. 하지만 일거에 이 외안근이 시력이 좋았던 상태만큼 이렇게 변하느냐?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 이 교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교정을 수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브라켓을 대고 서서히 이를 교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를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뚝딱뚝딱 이를 교정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상복귀를 해버리겠죠. 두 눈을 가진 인간은 이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각도에 대한 처치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각도를 어떻게 원상태로 돌릴 건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깎아버리는 것이죠. 이 앞을 깎는 것, 눈의 앞만 수술을 하는 거죠. 두 눈의 문제는 눈의 뒷부분과 관련돼 있다. 외안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위, 사시와 관련된 문제는 눈의 뒷부분과 관련돼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뒷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뒷부분의 메커니즘도 어마어마하게 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앞만 깎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이죠. 예후가 좋겠습니까? 외안근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사람들, 눈은 나빠졌지만 외안근에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받아도 괜찮겠죠. 그런데 거의 50% 정도의 비율로 눈이 고도로 나쁘신 분들은 외안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안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로 나빠지는 확률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두 부부가 아주 화목하면 시력이라고 하는 자식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부부 불화하면, 사위가 있으면 악성 근시로 계속 눈이 나이가 들어도 나빠진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300를 전후해서 이 정도의 눈은 외안근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도 근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600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외안근에 문제가 있어요. 사위가 있는지 본인이 판단을 너무 못하고 그냥 수술해버리는 것이죠. 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자기가 좌안, 외, 회선 사위가 있다, 수술 전에는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은 보이는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수술 전에는 뭐 눈이 나쁘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안경에 적응이 되어서 그나마 보였던 것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경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외안근에 문제가
문제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요. 프레임이 있고 초점이 있기 때문에 눈이 그 초점을 통해서 보려고 자동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져요. 시력을 좋게 깎았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없앴겠죠. 그러니까 눈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불편하죠. 그리고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기대한 만큼 눈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죠. 쾌청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러려고 수술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다 보니까 내가 사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두 눈이다. 대자연이든 어떤 신이든 어떤 엔지니어든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영화 어떤 고도의 설계의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복잡하죠. 이게 외눈박이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두 눈이기 때문에 고도로 복잡해졌는데 시력교정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 수술은 외눈박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수술을 해버리는 거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쳤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친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데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는 다시 자라기 때문에. 눈은 한번 깎아버리면, 각막 깎아버리면 렌즈 삽입 수술 마찬가지입니다. 각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깎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